자, 1번입니다. 보기 1번은 x자리에 그냥 1을 대입하면 답이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 3을 그냥 대입하면은 답이 간단하게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3번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2차 함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4번은 y = 1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이제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오히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x 플러스 1분의 1 분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따라서 x값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x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분모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분자는 1 그대로라면 전체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x값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에 이제 극한값과 그리고 2에서의 우극한을 구해서 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 같은 경우에 x값이 1로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에 함수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x값이 1일 때의 극한값은 이제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의 우극한은 x값 이제 2가 여기 있으니까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야겠죠. 자, 그때 함수 그래프상에서의 점은 계속 y값이 1입니다. 그래서 우극한도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x가 1로 다가갈 때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현재 분모가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고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를 적용을 하니까 분모도 0으로 그리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기본 상식이죠.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분자는 쉽게 x-4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분모는 절대값이 있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벗겨줘야 됩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정의, 지금 쌤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적은 거 절대값의 정의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자, x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가는 우극한의 경우에는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x값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가지만 오른쪽에서 다가가니까 x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뜻이죠. 그 말은 이항하면 x 플러스 1이 0보다는 일단 크다라는 뜻이므로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그냥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 그리고 분모가 x 플러스 1 분자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쉽게 약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두 줄짜리로 표현된 이러한 함수 fx에서 x값이 1일 때의 극한이 존재할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는 x값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따라서 극한값을 구할 때 우극한, 좌극한을 잘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극한을 표현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의 우극한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이므로 fx식은 이 첫 번째 식이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마찬가지로 좌극한에 적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5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다라고 두면은 k 값은 쉽게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익힘책에서 처음 등장했던 가우스라는 기호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렇게 선생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교 수학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 본과목 컨텐츠란에 선생님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을 써놓았으니까 읽고 이해하는데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가 n으로 가는 상황에서 극한값이 k라고 하고 있으니까 n을 기준으로 우극한과 좌극한을 모두 조사를 해서 그 두 개가 이제 모두 k다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극한의 경우에는 x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이제 n도 정수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n과 이웃한 정수인데 우극한이니까 x는 n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x가 n보다는 크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x가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더라? n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이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우리는 지금 우극한을 구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붙여주고 이제 여기에 이 가우스 x 자리에다가 전부 n을 넣으면 되겠죠. 가우스 x가 n이니까 항상. 자, 그래서 n분의 n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x도 어차피 n으로 수렴하니까 이제 식을 정리하면은 n분의 n제곱 플러스 n.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주면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우극한은 n 플러스 1이 됩니다. 사실 극한값 전체가 k이기 때문에 k가 n 플러스 1과 같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k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좌극한도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좌극한은 x가 여기에 그러니까 n보다 살짝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n-1과 n 사이가 됩니다. 그 말은 가우스 x가 n이 아니라 n-1이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이제 n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여기에 가우스 x 자리에 n이 아니라 n-1을 대입을 해주면 n-1분의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x는 n으로 수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을 다 모두 대입을 해서 극한값만 뽑아내면 n-1분의 이제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n이 되죠. 그래서 분자도 전개를 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어서 이제 최종 극한값이 n-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각각 우극한과 좌극한인데 현재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한값이 k라는 말 자체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극한이 존재하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떻다? 같다라고 식을 둬야겠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그러면 양변에 n-1을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좌변에 n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n은 2가 되네요. 그래서 n 값이 2이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k잖아요. 그죠? 자, k는 n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n 자리에 우리가 구했던 2를 대입을 하면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그냥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분수꼴의 함수가 등장하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각각을 관찰을 해서 유형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x가 3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니까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0분의 0꼴의 극한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주어진 식이 자, 분자도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고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서 계산하면은 6분의 9, 즉 답은 2분의 3. 그냥 전혀 함정이 없는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이제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둘 다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답이 그냥 간단하게 3분의 5가 된다. 라고 이제 이런 문제가 흔하게 나왔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즉 분자와 분모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보니까 분모가 1차 그리고 분자가 2차죠. 그리고 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또 분모도 증가하지만 분자가 2차식이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바로 풀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 나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문제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이너스 x를 하나의 새로운 문자로 치환을 한 뒤에 문제를 풀어라 라고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숫자를 바꿔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풀지 않으면 틀리기 쉽게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험상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서 여기서도 그렇게 풀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잘못된 풀이 예시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랑 비슷하게 풀어가지고 뭐 1분의 a 해가지고 답이 a지 뭐. 근데 그게 뭐 2a 플러스 1과 같네 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1이네 구하면은 답하고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정답이 맞으니까 내가 올바르게 풀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우나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정답이 우연의 일치로 얻어진 답일 뿐이지 풀이가 그렇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을 넣는다거나 약간 트릭을 쓰면은 충분히 이게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나온다든가 다른 답이 이제 나오게끔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치환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므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고 모든 이제 식을 t에 관해서 적으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x는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고쳐야겠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현재 상황은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고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x가 아니라 모두 t에 대해서 고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고칠 수 있고 분모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at 플러스 3으로 고칠 수 있어서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뭐 마이너스가 약간 붙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니까 개수 b대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해서 답이 a가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2a 플러스 1과 같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 방법대로라면 출제자가 어떤 트릭을 써도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익힘책스러운 문제가 등장하는 문제 번호가 되었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식이 하나가 등장하고 이것이 뭐 0이 아닌 일정한 값일 때 한마디로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k라고 두면은 극한값이 k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럴 때 이 새로운 좀 복잡하게 생긴 분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처음 봤을 때 문제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어려운 문제 번호가 붙어 있죠. 일단은 이 문제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자꾸만 x2, x-2, x2가 반복된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반복되는 게 등장하면 우리는 보통은 치환을 하죠. 그래서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x-1을 t로 치환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t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t, 그 다음에 분자가 ft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익힘책을 풀고 있다는 것이고 익힘책을 풀고 있다는 말은 교과서에 중단은 대단어를 다 공부를 했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 심화 반열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심화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문제에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은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은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렇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극한이 등장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 정확히 이렇게 생긴 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을 자동화 해놔야 되냐면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고 전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 말은 f0이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냥 살려둘게요. f0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래요? 22쪽에 보면 중요한 성질이 있죠. 분수꼴의 극한에서 분수 전체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 역시 뭐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0으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쌤이 거의 아주 10번 넘게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0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분모는 이제 x를 x-0이라고 고치고 분자를 fx 그리고 마이너스 0이라고 좀 고칠게요. 근데 0 대신에 f0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냥 문제 풀다가 중간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런 모양 등장하면 약간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상위권이라면 일종의 약속된 패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f'0이죠. 그래서 얘가 이까지 나아가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죠. 자, 지금도 이 극한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대요. 그 말은 이 전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역시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f0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오른쪽에서 정리한 대로 식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f'0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일정한 값이다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식이죠. x가 0으로 갈 때 fx-x제곱 분의 3fx 플러스 x제곱.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쌤이 좀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요거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해당해서만 요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얘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k가 되겠죠.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k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x분의 fx의 극한값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이렇게 fx 밑에 x가 없는 상태야. 쌤이 항상 수학 문제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연결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누면 내가 알고 있는 x분의 fx가 생기겠지. 그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분모 역시 이제 똑같이 x로 나누면은 x분의 fx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중요합니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은 x가 0으로 갈 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 x분의 fx 마이너스 x분의 3 곱하기 x분의 fx 플러스 x라고 정리가 되어서 지금 문제에서 x분의 fx가 다 k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이제 여기는 다 0으로 수렴하니까요. 다 대입하면은 k분의 3k가 되어서 답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선 쓰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 9번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10번은 여기 오른쪽에 적어 놓았다시피 몰라서 풀이를 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본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거 4점짜리예요. 그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되는지 중단은 대단원을 먼저 마스터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풀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 있는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을 전부 다 t가 들어가는 어떤 좌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0,t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사실 P입니다. 그러면 P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P는 원과 그리고 직선의 교점입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1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교점이면은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두고 이제 식을 구해 나가잖아요. 점의 좌표를 구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선의 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직선은 잘 보면은 이제 0,t를 지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기 때문에 한 점은 이미 구해 놓았고 기울기를 알기도 쉽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t. 자, 직선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가 직선은 tx 플러스 t가 됩니다. tx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대로 연립을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와 x에 관한 식이 되고 다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이제 식에서의 x 값이죠. 왜냐면 그 x 값이 뭐라고 표현되면은 걔가 곧 뭐다? 이 점에서의 점 P에서의 x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이 x가 되게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모두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1의 전체 x제곱 플러스 2 t의 제곱 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이렇게 x에 관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적절하게 해서 x값을 구해내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의 실근 x는 원과 직선의 교점의 x 좌표들입니다. 그죠? 실근 x1과 x2의 정체는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인수분해할 때 x 플러스 1 인수를 갖고 있다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럼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의 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 즉 t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x값 두 개를 얻었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제 얘니까 얘가 이제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점 P의 X좌표니까요. 그죠? 따라서 점 P의 X좌표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T제곱이고, Y값은 지금 이 식의 식이, 직선의 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X값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Y값은 간단하게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 P의 X좌표, Y좌표를 알았으니까 선분 PH 길이는 점 P의 Y좌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선분 PH 길이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그리고 이제 PH는 구했고 OH는 더 간단합니다. OA는 그냥 T죠. 따라서 문제가 거의 그냥 끝이 났습니다. 내가 구하는 답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선분 OA 곱하기 PH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답은 간단하게 2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비교적 쉬운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분수꼴의 극한이 있고 분수 모양이면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분모와 분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각각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분자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분수 전체는 3이라는 값으로 깔끔하게 수렴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22쪽에서 배웠던 중요한 성질에 의해서, 즉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분수 전체는 K로 깔끔하게 수렴하는데 분모만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분자 역시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다.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얘는 0분의 0꼴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 성질에 의해서 분자 역시 0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다가 지금 x가 2로 가니까 x에 2를 대입을 한 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 따라서 2a 마이너스 b는 4라는 이제 a와 b에 관한 첫 번째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a와 b를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 관계식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칙대로 돌아갑니다. 0분의 0꼴은 무조건 100%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b를 a에 관한 식으로 고쳐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차례죠. 지금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분모를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를 x제곱 마이너스 ax 하고 이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얻었으니까 여기 b라고 적을 필요가 전혀 없죠. b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2a 마이너스 4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분자 분모 모두 따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x가 2로 갈 때 분모는 뭐 쉽게 x-2 곱하기 x-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분자를 인수분해할 차례인데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x가 2로 갈 때 아래 위로 둘 다 0으로 간다는 것은 분모뿐만 아니라 분자에도 무엇이 있다? x-2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분자는 x-2 곱하기 무언가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 고급 스킬인데요. 이제 시험 직전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여러분 고3 가면은 흔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인수를 좀 미리 파악을 해서 x-이라는 인수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만 구하면 되겠네. 이런 거 이제 문제 풀 때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2로 묶어내보면 자, 요 과정 오른쪽에 좀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일단 자, x-2라는 인수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 파악했고 x제곱 만들려면 이게 x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여기 거랑 두 개 곱해가지고는 2a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을게요. 밑에 적을게요.
그렇게도 되고,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려우면 이 방법 1이고 방법 1.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를 여기에 a가 있는 것끼리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있는 것끼리 묶어내면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 이렇게, 따라서 이제 x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여기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나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할 수 있었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가 x 마이너스 1, 위에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이제 0으로 가는 걸 다 제거했으니까 쉽게 그냥 2를 대입을 해주면 4 마이너스 a가 남네요. 자, 근데 K가 문제에서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니까 B랑 더 해야 되죠. 따라서 1번식에 의해서 그냥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A 값이 1이 나오죠. 미안합니다. 그럼 답은 1 마이너스 2에서 답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